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자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광산구와 남구, 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 번 올라간 분양가를 잡기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염주 주공아파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를 적용받는 첫 번째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분양가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와 협의된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70만 원으로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1,5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분양됐던 아파트 평균 분양가 1,238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2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낮춘 효과는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양됐던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화정동에서 3.3제곱미터당 최고 1,700만 원까지 분양됐고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인식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는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례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신규 분양 가격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최고가에 근접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한 번 치솟은 분양가를 잡기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귀성길 교통사고와 벌초 작업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광주에서 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3건 가운데 2건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벌쏘임 환자 7만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8월과 9월에 집중됐다며 벌초 작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인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북구의회는 당초 이달 회기 중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의회에 상정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 시행과 지도 감독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같은 조례의 폐지 여부를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가을 장마가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먼해상으로 남하했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기간 비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연속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고 80mm, 남해안 지역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남해안 지역은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6개 시군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부지방의 기후가 아열대에 가깝게 변화하면서 농작물 재배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에서는 내년부터 바나나가 수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땅끝 해남군에서도 가장 포근한 남쪽 마을. 높이가 7m에 이르는 대형 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바나나 나무는 심은 지 한 달 만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내년이면 땅끝 바나나가 처음 수확될 예정입니다. 벼농사를 비롯해 배추와 고추, 양파 등 평생 농산일만 했던 70대 농부는 열대작물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반 농사보다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고 소득만해도 괜찮을 거이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남군이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한 건 3년 전. 4가지 종류의 바나나를 3년 동안 키우며 육지 아열대 기후에서 키우기 적합한 품종을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송키밥 바나나를 전략 품종으로 낙점하고 농가 보급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륙 쪽하고는 겨울온도 차이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이게 경쟁력이 이게 남쪽 지방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난방비 부분에서. 패션 프루트, 애플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커피까지 헤아리지 못할 만큼 다양해진 아열대 작물들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시험 재배를 마치고 수입산을 대체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아열대 작물 재배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마냥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농업은 날씨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연구가 시급합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의 하우스 농가, 황금향, 바나나, 파파야 등 제주와 전라남도를 넘어 충청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충청도의 사과밭은 앞으로 30여 년 뒤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100년도가 되면 이 아열대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과 재배가 적지가 지금 거의 없어진다고. 기후 의존성이 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아열대 작물 재배 시험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벽이 높습니다. 온난화의 여파로 작물별 재배 적지가 바뀌고 신종평해충과 농업재해 발생 가능성, 농작물 유전자 보존 등 챙겨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정책과 연구, 기술 개발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물 생태 환경이 변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그 지역으로서 이 기후변화 가장 먼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일찌감치 아열대 기후에 대응할 농업연구단지의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러나 농업 분야 기후 변화 중장기 대책의 필요성을 수시로 얘기하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중회공원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체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중회공원에는 중국 등 아시아 문명을 테마로 하는 아시아 문화정원이 조성되고 6,000제곱미터 규모의 자연체험형 미로정원도 새로 생깁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한 내년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다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청와대로부터 풍산개 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아 우치동물원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풍산개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고미가 출산한 암컷으로 광주시가 청와대의 요청에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풍산개의 이름은 별이이며 기존에 있던 풍산개 2마리와 함께 우치동물원에서 자랄 예정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인데요.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안이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역구 의석은 254석에서 225석으로 29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할당 방식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네. 이 절반은 현행과 같은 비례대표 할당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번 개정안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 수에 따라서
정당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게 되고 네. 또 석패율 제도라는 것을 이번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인데 정당별로 2명씩 석패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당의 6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에 의석수를 할당하게 되고 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는 통과했는데 최종 통과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우선 법사위 자구 수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번 처리된 정개특위에서 처리된 것은 정개특위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이 완전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최장 60일까지 심의를 할 수가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최장 30일까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빠르면 3개월 후, 늦어도 5개월 후에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요. 다른 여야의 또 이탈표가 예상이 되는데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자한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개정이라는 큰 취지에 맞춰서 협상에 임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기 때문에 자한당 입장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법 처리 절차를 전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전국적으로 뭐 다 같이 줄어드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호남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 그 대표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 선거구 의원 정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종 선거구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최대 6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 예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할당, 배정이 6개 권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진 비례대표 선거구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영광 한비던전 상공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8시 30분쯤 한비던전 후문 인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원전 근무자가 발견하고 군부대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주변 3.6km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 18km 이내는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 씨의 형사재판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나와 당시 조 신부의 행적과 발언 등을 진술할 예정이며 5.18을 연구해온 교수와 당시 육군 항공대 군인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열린 재판에서 시민 15명이 증인으로 나와 80년 5월 당시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술에 취해 항아리를 집어던지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어머니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위험한 도로, 외국인들 다툼, 깜짝 버스킹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위험한 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북구 우남고가와 남구 남광주고가를 잇는 옛 광주 1순환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교통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했고 지난해보다는 사망 사고가 5배 늘었기 때문인데요. 맞아, 요새 교통사고 진짜 많음. 무단횡단 하지 마라. 운전 살살. 약속이라도 한 듯 보행자도 운전자도 서로서로 먼저 조심하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외국인들끼리 다툰 사건도 있었습니다. 22살의 러시아인이 캄보디아인 남성 3명과 다투다 이들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비롯된 사소한 시비가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요. 또 사건 터졌어. 우리 집 앞이야. 나 집 안 나갈래. 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범죄 소식에 모두들 두려움에 떨며 걱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광주 유스케어 앞 광장이 시민들로 꽉 찬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 첸과 실력파 뮤지션 소란, 조정치가 깜짝 버스킹 공연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무대가 설치될 때부터 하나둘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꼭 내가 유스케어 안 가면 이러더라. 3일을 출석했는데. 성공한 팬 언제 되보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와 함께 팬심 가득 담은 공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광양과 하동의 어민들은 제첩 채취 구역을 놓고 종종 갈등을 겪습니다. 강 위에 명확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자치단체가 상생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이 빠진 섬진강에서 어민들이 거랭이를 끌어 제첩을 잡고 있습니다. 강 중간에 광양 어민들이 설치한 부표가 보입니다. 하동과 광양 어민들은 지난 1998년 구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하천법이 정한 경계와 별개로 하동읍 목도리 하저구 선착장 입구에서 옛 섬진철교 교각 사이를 연결한 직선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 보니 어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하동군과 광양시는 양쪽 어민들이 합의하는 경계선에 공동 부위를 띄울 계획입니다.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 입회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최고 분쟁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명확히 해서 상호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광양시도 섬진강 어민들 사이의 분쟁이 영원한 지역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계 부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주민 갈등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실은. 그 현장에서는 물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넘어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하동군과 광양시는 섬진강 제첩잡이를 공동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유네스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며 화합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첩으로 하나 된 섬진강 이웃사촌 사이에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과 공생의 길을 찾는 지혜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를 수거해서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자체 3박자 속에 시작됐습니다. MBC 충북 이지연 기자입니다. 탄금호를 배경 삼아 10여 대의 파란 두 바퀴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거치대와 쓰레기장 등에 버려졌던 자전거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녹슬고 고장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국내 한 의류 브랜드가 폐자전거를 되살리는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서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철학을 저희가 정립을 하게 됐어요. 저희랑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자전거를 고친 건 한 사회적 기업. 직원의 80%를 노숙인으로 채용해 자활을 돕고 있는데 사회 환원 사업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지만 버렸을 때 발생하는 오염과 낭비 등을 생각하면 가치를 견줄 수 없습니다. 폐 자전거라 해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재생의 의미가 더해져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그것을 사회적 기업의 소명으로서 재탄생한 폐자전거는 지역 관광의 도우미로 활약합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을 시작으로 올해는 충주에 모두 130여 대가 기부됐습니다. 탄금호 인근에 생긴 전용 보관소에는 성인과 아동용, 2인용 자전거까지 모두 36대가 준비됐습니다. 신분증만 맡기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고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30여 대의 자전거를 씨앗 삼아 다양한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그런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조차 손쉽게 쓰고 버려지는 현실에서 더 많은 손길과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까지 아우르며 재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의 과속운전 단속 구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고 다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애초에 신중하지 않게 구간을 설정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이순신대교. 국내 최초의 현수교란 명성은 물론 여수와 광양 사이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의 과속과 과적으로 대교의 안전성은 늘 제기됐고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구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단속 구간은 모두 6.4km, 운행 속도도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구간 단속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조정되면 기존보다 3km가 줄게 되는데 대부분 묘도 육지부가 포함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 단속 종점에 나와 있는데요. 묘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구간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곳은 광양시. 그동안 지역 내 구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묘도에서 빠지는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속을 많이 하니까 교량도 보호가 되고 또 가속도 더 안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간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만 1억여 원이라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단속 구간 설정 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빈축을 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두고 묘도 주민들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단속 해제 구간에 추가로 단속 장비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지자체 사이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구간 조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구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은 가을 장마와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 남쪽 먼해상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정체전선이 우리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오랜 기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진 않겠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남해안 지역은 지금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남과 강진 등 전남 6개 시군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4도, 광양도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도 광주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